Kim Seong-yeol is the daughter of the producer Kim Hyang and actress Park Ok-jin. Her mother Park was the first lady of traditional Korean theater. Kim made her stage debut at age 5 in a tent with a traveling theater troupe. Since then, Kim has performed in outdoor plays, stage plays, musicals, and TV dramas. For 50 years, she has defied traditional genres with her wide-ranging roles. This year is the 10th anniversary of her monodrama, The Fairy in the Wall. In it, she plays 32 roles, but always with the same force of spirit. This week on Heart to Heart, the woman with 1,000 faces looks back on her 60 years on stage. 네, 선생님 10년. 절대로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인데 네. 그것도 한 작품을 고수해 오셨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의 10년이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그 10주년을 맞이한 한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벽소교정이라는 작품은 너무 네.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그렇죠. 10년이라는 걸 제가 네. 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그 가능을 했고 네. 결론적으로 내가 해냈고 그래서 여기서 끝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또다시 도전을 한 걸 관객들한테 공약을 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네. 몇 살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5살부터 이게 70 노인까지 가면서 네. 노래도 12곡을 하는 아주 굉장히 마라톤 같은 연극인데 몇 살까지 이어를 할 수 있을까? 네. 이걸 또 한번 이제 도전의식을 내세워서 공약을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10년을 이렇게 말씀을 딱 안 하셨지만 10년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또 새로운 기록이니까요. 네, 네, 새로운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이 5세부터 70세 노인까지 32개의 역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믿기지가 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역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흉내낸다거나 그냥 그 재밌게 하려고 흉내내는 거면 믿기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믿기지 네. 않는다는 것은 32역이 다 살아나서 변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기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한테는 그게 훈련이 돼 있었어요. 판소리라는 것은 1인 모노 음악 드라마거든요. 네. 그래서 춘향이가 됐다가 뭐 이도령 됐다가 월매가 됐다가 방자가 그 다양한 역할을 훈련에 의해서 변신하는 과정은 내가 훈련이 됐어요. 근데 네.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아니면 이게 또 제대로 그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재능으로 보이지 않고 네. 정말 그 역할들이 살아서 갈까? 이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변신 가능할까?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다행히 잘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던 부분도 혹시 없었을까요? 물론 판소리를 그 실력이 다져지시고 훈련이 되셨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헷갈리거나 실수를 한 적도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제 아빠가 그 벽 속의 아빠가 네. 5살 꼬마하고 얘기할 때 네. 이렇게 아빠를 역할을 어떻게 할까 할 땐 등을 딱 돌아서 이 등으로 아빠 목소리를 내고 네. 앞에 했을 땐 막 그랬어 이렇게 애기 목소리를 내는데 돌아야 될 때 돌아서 아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이제 연습 과정에서도 그랬고 네. 공연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지만 네. 그래서 이 몸에 딱 있기 전까지는 그런 그 시선 하나에 따라서 엄마가 이랬으면 또 딸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시선이 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딸는 그런 그 디테일에서 네. 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익어서 어떻게든지 그 역할들이 그렇죠. 나오는 게 좀 신기해요. 네. 그리고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가장 애착이 가는 역할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애착이고 아니에요. 가장 이제 공감되는?
10년 했지만 한 번도 똑같게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래야지 매번 달라지고 그렇죠. 매번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매번 현장성, 현재성, 진정성 이게 네. 이 벽수 교정이 없었다면 10년을 저 자신도 못했고 네. 관객이 뭐 10번, 20번 보러 오지 않았을 거 아닌가 싶어요. 관객도 그때그때 보는 감흥이 네. 틀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벽속의 요정의 매력은 하는 사람도 매번 다르고 보는 사람도 매번 다르는 거에 네. 가장 큰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Well, it's been a very, very busy year for Kim as an actress and, of course,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National Changguk Company of Korea. We'll get to that in just a bit, but first, here's a quick look at her monodrama, The Fairy in the Wall. The Fairy in the Wall is loosely based on a true story that took place during the Spanish Civil War. The play is 150 minutes long, and during that time, Kim Sung-yeol takes on 32 roles. She plays a daughter, mother, husband, policeman, preacher, and soldier, to name just a few. The result is a moving depiction of family love.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팬들이 이제 관객분들이 한 번만 보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 많이들 오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2005년도에 처음 공연하셨을 때의 모습과 지금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하시나요? 그분들이 이제 이 작품이 좋아서 계속 오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맨 처음에 막 정렬로 빨간색으로 전체를 다 했다면 지금은 무지개 색깔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분홍색, 어떤 데는 회색, 어떤 데는 까만색, 무지개색, 까만색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이 보여서 훨씬 더 편해지고 더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팬들이 해요. 그만큼 제가 익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에.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싶네요. 숙성됐다 그러나 김치를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면 또 어떤 모습이 나올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꼬부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군지 더 깊은 맛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벽 속의 요정 블로그들 만들었다는 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7년에 처음 와서 본 관객이 이 공연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매번 보러 오더니 제 자료가 한 번에 안 모여져 있다고 블로그를 배우 김성래의 미학이라고 해서 제 가족 얘기부터 뭐 저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담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합니다. 어떤 분이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조혜원 씨라고 출판 일을 하던 보리출판사라는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료를 잊어버리면 거기 들어가서 찾습니다. 선생님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생긴 거네요. 너무 고맙죠. 그러겠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이제 또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는 여성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아버님 팬들도 요즘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연극은 정말 연극 처음 보시는 아버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벽 속에 그 아버지 얘기가 40년간 갇혀 있는 아버지 얘기라서 마지막 그 아버지와 딸과 엄마의 그 사랑이 얼큰설큰해지는 거에 대한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아버님이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는데 집에 갈 때 이제 딸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보고 가는데 딸이 자꾸만 아빠를 이렇게 치더래요. 아빠 울었지? 울었지? 그러더래요. 근데 안 울었다고 하고 이제 갔는데 마나님이 밥상을 아무 말도 없이 딱 차려놓더니 이렇게 보더니 여보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이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뭔가 확 울컥하면서 내가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그 가족의 사랑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감동을 받아갖고 그 다음부터 남자분들만 보면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순덕이 그 딸 이름이 순덕이었는데 어떤 분이 공연 끝나고 안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와서 자기 이름이 순덕이라고
근데 자기가 지금 남편 사업이 망해서 네. 너무 힘들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연극 보고 마음을 다져먹고 다시 노력하면서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러시라고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안 오세요. 근데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10년 될 때 네. 순덕이란 분은 어떻게 되셨을까? 네. 정말 열심히 사시나 궁금한 그러고 팬도 계실 있어요. 것 같아요. 네. 예. 예. 또 언젠가 오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10년 때 오셨으면 했는데. 네. 뭐 올해가 이제 10년이니까 또 네. 계속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팬들이 있으니까 열렬 팬들이 있으니까 10년 동안 한결같이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 10년 동안 한 작품을 아무리 한 작품 안에서 여러 역을 하시지만은 10년 동안 한 역할을 한다는 게 매번 다르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가끔씩은 좀 지루하거나 이번엔 좀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9년째 될 때 작년에 느꼈던 거예요. 이게 나는 막 너무 좋아해서 10년 하고 관객도 좋아하는 박수를 쳐서 하긴 하는데 네. 딱 공연장에 가는데 이게 지금 10년 전 얘기인데 진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옛날 얘기처럼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서 네. 이제 좀 우려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저도 새로워졌고 관객이 또 새로운 반응을 보여서 이게 이 작품은 90, 100살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진부하다는 느낌과 저 주제가 사랑 그리고 살아있다는 게 아름답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랑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는 200년, 300년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작품이 롱런해도 됐겠다라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걸 할 수 있는 후배나 네. 누굴 찾아야 되겠다. 이 작품을 위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왜냐면 사실 이 작품은 김성녀 선생님이 아니면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저같이 똑같이는 안 되겠고 네. 이 얘기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는 배우들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얘기하고 변신을 많이 하지 않고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아니면 모노드라마가 아니고 아빠, 엄마, 딸 나와서 네. 이렇게 셋이 이끌어가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다시 뭐랄까 바꿔서 새롭게 만들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감동을 네. 선사할 수 있겠네요. 벽소교정 다른 버전. 네.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는 10년 동안 같은 의상까지 입으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어떻게 사이즈의 변화도 없이 그냥 한결같이 그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대사나 이런 변화도 전혀 없으셨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옷도 사실은 거기 웨딩드레스 모시로 만들었거든요. 그거 네. 몇백만 원짜리라 네. 그거 잘 입어야지 제작비가 엄청 하니까. 관리 잘 하셔야 네, 돼요. 그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몸이 뚱뚱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벽속의 요정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처럼 네. 4년간 훈련해서 나가는 선수처럼 네. 10년을 제가 저 자신을 훈련시키고 네. 했던 작품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다행히 옷을 한 번도 안 바꿨고 네. 이제 1막에는 엄마가 하나 옷을 입고 계속 가거든요. 네. 땀에 절었고 계속 자고 해서 헤어져서 네. 막 이렇게 다리미로 하고 또 꼬매고 한 네. 헤어진 것 때문에 못 입은 거 하나 외에는 10년을 중학교 옷, 뭐 웨딩드레스, 처녀 옷 다 입었다는 게 네. 정말 제가 멘트하면서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옷 저 10년 입었습니다. 이렇게 커튼콜 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판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하실 수가 있다는데 판소리뿐만 아니라 뭐 뮤지컬, 마당놀이, 한국 무용, 무대 예술에 거치지 않은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죠.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악 쪽의 공부를 판소리회나 민요, 가야금, 병창 그것도 다양하게 했었고 네. 그다음에 뮤지컬 쪽은 제가 학교 다닐 땐 또 합창 지휘를 했었기 때문에 백한토 발성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통 이게 배에서 내는 통성으로 하는 소리와 이 가성으로 내는 소리를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노래에는 이제 전통과 현대를 할 수 있었던 게 훈련이 됐었고 네. 몸짓도 뭐 에비타라든가 이런 돈키호테 이런 서양 뮤지컬 할 때 춤, 그러니까 현대춤, 네. 그다음에 최승희의 뭐 보살춤, 또 고전무용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당놀이 30년 하면서 익혔던 배우술. 네. 그러니까 관객과 소통하는 배우술. 이래서 이제 발성법, 춤, 또 배우술부터 노래까지 전부 다양한 데서 했던 것이 저한테는 전부 여러 개의 방처럼 돼서 요 방에서 요거 꺼내고 요 방에서 요거 꺼내고 해서 32역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후배들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후배들이 많은가요? 많죠. 사실 하나도 많지 제대로 않죠.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뮤지컬은 그쵸? 뮤지컬만 해도 네. 힘들고 네. 또 소리꾼은 소리꾼을 평생 해도 힘들고 지금 제가 이렇게 꽃이 피지만 예전에는 네. 한 가지만 하라고 소리하는 선생님은 너 소리만 해라.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극하는 선생님들은 또 넌 연극만 해라. 안 그러면 너 이게 제대로 된 예술가가 안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두 개를 같이 했고 또 다양한 걸 했기 때문에 벽소교요정이라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멀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후배들이 또 그렇게 가능성 있는 후배들은 저를 보고 다양한 거를 한다면 융합, 복합, 멀티 이 시대에 맞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다양한 경험이 녹아나서 이런 벽 속의 요정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러한 작품을 연출하신 분이 또 단일한 선생님의 남편분인 손진책 연출가님이시잖아요. 그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한데 아내에게 주는 결혼 30주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로맨틱한 것 같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물 받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처음 이런 선물 받으셨을 때? 결혼 주년. 부담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연출자하고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연출자하고 배우가 만났는데 그런데 이제 미추라는 극단을 끌어가는 대표고 또 대표 마누라였기 때문에 저만을 위한 작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30년간 여러 가지 작품이 있을 때 그냥 단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작품들만 했지 김성녀를 위한 작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은 송승환 씨가 그 여배우 시리즈 때 모노드라마 시리즈를 하면서 저를 초청해 갔어. 어떤 작품 하겠냐 그래서 제가 벽소교정 하겠다고 했고 그럼 연출을 누가 하겠냐 해서 제가 손진책 씨를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극단 미추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능했고 그때가 둘이 같이 산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김성녀를 위한 작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배우가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겠다. 이제 해서 벽소교정이 탄생됐고 제가 부담이라는 건 1인 모노 드라마를 처음 했는데 성공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었지만 남편의 선물 때문에 부담된 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진작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캐스팅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정한 합작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So, as we just mentioned, Kim's husband is Son Jin-chaek, the famed producer, and her son, daughter, and also siblings are involved in the arts. So, what does family mean to Kim? We'll find out. 우리 아들은 알래스카 가서 살고 싶다 그러고 알래스카에서 우리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We're speaking to the actress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National Changguk Company of Korea, Kim Sung-nyo. She's of course also a wife and a mother, and we'll find out more about her roles as a wife and mother now. 선생님, 지금 여배우로의 입지를 굳히기까지 가족의 역할도 컸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 연출가로서 배우의 이런 어떻게 보면 특성상의 그 일 특성상을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 그리고 선생님의 아내로서의 가끔씩은 혹시 뭐 불평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내 역할에 대해서. 처음에 배우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둘은 동지 같은 느낌으로
만나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신혼 때부터. 그래서 손진책 씨는 김성녀가 밖에 나가서 연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가 낫지 집에서 설거지하면 국가적인 손실이다. 너무 멋지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풍 노릇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팔남매 맏며느리인데 뭐 그리고 또 저쪽에 그 경상도 영주 그쪽 뭐 안동 이쪽 그 근처라서 제사도 많고 뭐 하는 게 많았지만 며느리로서 빵점이지만은 뒤에서 그냥 많이 서포트 해줬어요. 국가의 보물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손수건 챙겨달라 뭐 할라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그냥 아침에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면 사각 깎는 소리예요. 자기 혼자 깎아 먹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누라로서 해야 될 일은 다 용서해 줬어요. 하지만 배우로서 뭘 잘못하면 난리 나요. 그러면 배우로서요. 관대하시지 않았지만 와이프로서는 굉장히 관대하셨지만 사실 아이들의 또 엄마로서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는 제가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저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 어릴 때도 엄마 피곤하지 자 물 갖다 줄까 그리고 이불 덮어주고 나를 케어해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네, 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은 전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남편은 인정을 하고 결혼했지만 아이들은 내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이들 다 컸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외로웠고 엄마가 필요할 때 손길이 하나도 이제 닿질 않아서 애들은 마음 가슴앓이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애들 크고 나서 그걸 들었을 때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내가 철없이 우리 애들 자랑하고 우리 애들이 날 케어해준다 했지만 애들이 이렇게 외롭게 자랐구나. 그거에 대한 지금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분들께서 또 이제 또 엄마 아빠가 되면은 또 아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선생님께서도 부모님께서 이제 연극하시고 또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녀분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도 어렸을 때 좀 외로우셨나요? 제가 자랄 때는 외롭다 이런 생각 지금 요즘 너무 외롭고 스트레스라는 말이 많이 이제 진짜 뭐랄까 너무 일상 용어처럼 쓰잖아요. 외롭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엄마가 고생하시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또 6남매 장녀니까 애들 됐고 그건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생각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달라지고 그때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냥 저절로 컸지만 요즘은 다들 물 주고 막 가꿔주고 이렇게 해야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달라져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외롭고 힘들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빠 앞만 보고 매진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예술인의 DNA가 이제 흐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자녀분들도 이쪽 연극 쪽 일을 하시고. 근데 사실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나요? 물론 이렇게 또 최고 여배우시고 이런 많은 영광을 누리셨지만은 힘든 점도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늘 우리 아들은 알래스카 가서 살고 싶다 그러고 알래스카에서 왜 알래스카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거기 자기 모르는 사람 그 말을 왜 그래 알래스카 가서 살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아빠는 뭐 이웃집 아저씨고 엄마는 아빠 같은 엄마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외로웠고 또 우리 때문에 우리 딸은 예고를 다녔거든요. 예고 예중 다녔는데 왜 아빠는 안 그러는데 너는 그러냐. 뭐 선생들이 왜 엄마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당하면서 커갖고 우리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게 애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참 선생님들도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래요. 저도 선생님이지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걔 특성을 살려줘야지. 그리고 또 같은 분야니까 비교당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제 뮤지컬 하다가 지가 할 만큼 하다가 지금은 엄마가 안 하는 학문 쪽으로 예술 치료를 해보겠다 해서 지금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우리 아들은 이제 연출로 다시 갔어요. 아빠 쪽으로. 자기는 연출가가 너무 싫다 그랬거든요. 어릴 때. 돈도 못 벌고 바쁘기만 하다고. 근데 지금 연출의 길을 따라가네요. 그 DNA도 있겠지만 환경도 무섭잖아요. 사실.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또 동생분들도 또 이쪽 이제 연극이나 이런 분야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요즘은 창의력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꼭
밖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선생님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한 팁을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집안에서 물론 돌연변이 같이 네. 예술가 집안에 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또 학자 집안에 예술가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겠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닐까 가정교육.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드는 걸 시켜서 막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하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건 실패해서 다시 오더라도 그냥 자녀들이 모든 걸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자기 재능을 꼽힐 수 있는 기회를 네.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못 살 때는 변호사, 의사, 뭐 사자 돌림 하라 그랬잖아요. 교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아이돌처럼 네. 예능 쪽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것도 억지로 시켜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게끔 부모들이 좀 놓아서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희 집안에서는 우리 엄마가 너 이거 해라, 배우 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너 선생님 되라라고 그랬죠. 네. 고생하니까. 네네. 근데 제가 배우 되려면 공부를 안 해도 배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낯서도 네. 걔들 인생은 걔네들이 개척해야 되고 걔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DNA를 다 타고났지만 뭐 각자 또 다른 삶을 다 사니까 네. 놔주기도 하고 또 도움 줄 때는 격려, 도움을 줘야 놔줬다가 격려가, 지가 하고 그쵸? 싶을 때 격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애들도 연출하겠다고 네. 근데 한번 해보고 다른 거 하고 싶으면 해라. 네. 그리고 왔든 강박관념 갖지 않게 네. 그냥 즐겨봐라. 네. 즐겨봐라라는 말을 합니다. 저 때는 즐기거나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앞으로만 달려왔지만 요즘 애들은 조금 그런 즐기는 것처럼 가야 질리지 않게 네. 오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NA처럼 사실 그 우리가 물려받는 DNA나 그 주위 환경, 자라면서의 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또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남편분의 그 역할인데요. 남편이 있었기에 나의 기술이 예술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으로 받던 네. 그러한 영향이나 DNA도 있지만은 남편분께서는 또 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능이란 DNA는 네. 뭐 그냥 남 10년 배울 거 1년만 배워도 탁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재주가 앞서죠. 네. 그러니까 그 재주가 앞서는데 그러다 보면 기술이 되기 쉬워요. 네. 근데 이제 손진책 씨는 공부하는 연출이니까 저희는 배역을 연극을 해도 내 배역, 춘향이면 춘향이 배역 하나만 하면 되는데 네. 연출은 춘향 전을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인문학적인 공부부터 시작해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네. 숲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저희는 나무니까. 네. 근데 이제 좋은 배우가 되려면 이 숲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이 숲에서 나는 어떤 나무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어라. 네. 공부를 해라. 이것을 채찍질한 거는 손진책 씨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재능만 갖고 있었다면 네. 단순하게 이제 내 재능을 파는 기술자? 네. 이제 예술로 가려면 네. 그걸 뒷받침할 만한 학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해서 교수도 됐고 네. 아이들한테도 자 이건 왜 이렇게 될까? 이 재능을 이렇게 표현하려면 뭐가 뒷받침해야 될까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것은 손재책 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사실 혹시 공부하는 당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있죠. 네. 있습니다. 책 안 읽고 네. 그런 공부 안 하고 그냥 기술로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안 당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 네. 또 나중에 네. 제가 이거 필요하겠다라는 게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손진책 씨의 그런 채찍이 없었다면 네. 단순한 기술자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구나. 약간 의외에 저는 사실 그 예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남편분으로부터 가정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그 감성적인 것이 훨씬 더 무르어 익었기 때문에 예술이 되었을 거다. 저는 약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답변이 오히려 더 공부하시고 그런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술이 됐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네요. 사람마다 틀린데 네. 저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DNA가 감성이 충만해서 그걸 억제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학문적인 공부가 필요하고요. 또 교수들이나 학문적으로 한 사람들 연기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성 훈련이 필요하니까 네. 각자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자라는 것마다 틀리지 어떤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한테 필요한 건
손진책 씨의 그런 학문적인 공부를 해라라는 채찍이 저한테는 가장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딱 느끼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때 딱 감이 왔었나요? 아,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 그런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예상하셨나요? 뭐 예술적인 그런 게 아니었고 제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그 옛날 한량이셔서 네. 여자친구도 많았고 네. 또 뭐 하여튼 즐기면서 살았어요. 네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결혼 안 하겠다. 우리 엄마 속삭는 걸 보고 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정반대형의 인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 뭐 이런 거 아니라 같은 길을 가면서 아 배울 게 많구나 이러고 이제 작품을 잘하기 위해서 같이 데이트한 거예요. 데이트라는 게 없었고 미술관 가고 발레 공연 보러 가고 또 뭐 이제 박물관 가고 이런 쪽으로 그게 데이트였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손 연출자님은 데이트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포장을 이제 그분 데이트가 아니고 그분은 나를 배우로 네. 이제 좋은 배우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속마음은 데이트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둘 다 우리는 네. 결혼 안 하고 네. 저 독신주의자였거든요. 둘 네. 다. 그럼 언제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네. 그렇게 친해지면서 이제 그 넘지 못할 선을 넘어가지고 아, 예. 우리 큰딸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네. 네. 안 그러면 지금 독신주의로 멋있게 살 텐데. 그래도 뭐 후회하시지는 절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너무나도 콜라보레이션이 좋으신 게 사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국립창극단 예술감독님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맡고 작년까지. 계시잖아요. 작년까지였어요. 네네. 그러면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쌍감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글쎄 이상하게 그것도 약간의 경쟁이 또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연극계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이 이해랑 연극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연극상을 손진책 씨가 2007년도인가 탔을 때 아 나는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두 부부를 줄 리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탔어요. 네. 그다음에 예술감독이 국립극단에 손진책 씨가 예술감독으로 갔으니까 나는 자격도 없지만 뭐 예술감독 될 리도 없겠다 그랬는데 또 제가 창극단 예술감독이 됐으니까 네. 둘이 누구 하나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 둘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네. 그것이 우리가 한국적인 연극을 하고자 해서 네. 우리는 우리 것만 평생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창극단 가고 극단 간 거는 네. 우리가 해왔던 선택이 옳았다. 그때는 인정 못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 둘은 정말 좋은 동지였다. 결론. 그러네요. Well, Kim's diverse experience in Changguk musical and stage plays gave her the strong foundation for her pioneering works as artistic director of the National Changguk Company of Korea. And now the company is evolving with her. Let's take a look. Last February, the National Changguk Company was rehearsing at the National Theatre of Korea. They were getting ready for the first production of 2014, the reincarnation of Sugyong. Changguk is a traditional Korean opera that uses pansori. Pansori, a narrative song, is one of Kore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But there are fresh winds of change in Changguk. 고전 작품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재해석 그리고 현대인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코드들을 찾아내다 보니까 와, 창극에 이런 면이 있었어. 창극하면 이럴 것이다 라는 편견을 과감히 깨트리는 시도가 요즘 창극에 많이 담겨지고 있어요. The National Changguk Company is trying to keep the momentum going. The second in the series of Pansori revivals is the reincarnation of Sugyong. It's being heard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20 years. 수경낭자전은 우리 주부들이 좋아하시는 그 삼각관계 멜로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구조가 있어서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흥미로운 악과 선이 교차하면서 사건이 생기고 그것이 잘 마무리되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 감상 포인트입니다. Kim Sung-nyo has come to encourage everyone before the first performance of the year. 신앙송하듯이 하라는 얘기야. 대사하듯이 하지 말고. With 60 years of experience, Kim is able to offer guidance on every sound and every gesture. Opening night is finally here. People will be seeing the reincarnation of Soogyung for the first time. You can tell how popular Changguk has become from the air of anticipation in the theater. 창극은 처음이에요. 주변에 본 사람들이 되게 재밌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어요. 창극단이 되게 유명한 단체고 이제 공연도 되게 좋은 공연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됐어요. 우리 국악 연주와 바로 동시에 이렇게 소리가 공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감 있고 출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Changguk combines storytelling, singing, and orchestral music. Its history dates back 100 years. Changguk is getting ready to go global with groundbreaking new projects and changes. Artistic director Kim Sung-nyo is at the center of this next chapter in Changguk's history. People tend to think that Changguk is boring or it's only for lovers of traditional music, but what we've seen seems very different. 창극단을 사실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관객들 사이에서 또 호평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창극단의 그 예술 감독으로 계시면서 변화를 좀 가져오시는 게 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한 변화를 기획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극이라는 게 창극인데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키나 이거는 딱 어떤 틀이 있어서 그거대로 가면 되는데요. 그 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판소리예요. 그러니까 판소리는 그 틀 따라서 변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쫙 인간 문화자들이 계속 이걸 보존시키면 되는 거고, 창극이라는 건 그 판소리에서 빠져나온 새로운 장르예요. 그래서 연극과 창이 결합돼서 뮤지컬처럼 만드는데 그건 시대와 바꿔서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창극은 맨 춘향전, 심청전 맨 이런 것만 하니까 본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젊은 사람들이 한 번 보면 안 가죠. 똑같은 거 하면. 그래서 창극이 발전하려면 이 시대 21세기 창극은 젊은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극도 있어야 되고 또 나이 드시는 분들을 위한 창극도 있어요. 이게 다양화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스릴러 창극, 무슨 멜로 창극 뭐 이런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그 각자의 입맛에 맞는 그 다양성을 추구한 것이 지금 창극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논란의 대상이 되고 관객도 계속 매진이고 공연 예술의 중심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그 수경 낭자전뿐만 아니라 특히 작년에는 대성공의 장화홍련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장화홍련 같은 경우는 창극 요소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다는 평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변화를 꾀하다가 너무 창극의 그 본질적인 요소가 너무 멀어졌다는 비판도 들으셨죠? 비판도 들으셨죠?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이렇게 개혁이나 바뀌려면 안전하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욕을 먹든 또 비판을 받든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뮤지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춤을 위주로 하는 뮤지컬, 대사로 하는 뮤지컬, 또 노래 위주로 하는 뮤지컬이 다양해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창극도 연극성이 강한 연극이 장화홍련입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수경낭자 같은 경우는 또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책 읽는 것처럼 보는, 그러니까는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건 무용이 강한 창극, 소리가 강한 창극, 연극이 강한 창극 이런 쪽으로 다양성을 주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건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해봤기 때문에 가능성을 본 것이고 저만이 할 수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술 감독을 뭐
100년 뭐 200년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저 있을 때 한번 변신해보자. 네. 욕을 먹든 어쨌든. 네. 그래서 여기서 가능성을 찾아보자. 네. 라고 하면서 제가 과감하게 지금 갑니다. 그래서 네. 칭찬도 많이 받고 저게 창극이냐? 막 이렇게 그쵸. 욕도 네. 먹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앞으로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으신 게 있나요? 지금 뭐 작년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앞으로 또 어떠한 변화를 제가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나요? 창극단에 와서 큰 틀을 세 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바탕이라서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뭐 수군가 뭐 이런 것들, 적벽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50년간 창극의 역사가 네. 국립극단에서 했기 때문에 외국의 거장들한테 이 작품을 맡겨서 세계화로 나갈 수 있게 변화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외국의 그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뭐 메디아 같은 것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 연출가한테 맡겨서 네. 우리화 시켜보자. 그 다음에 판소리 12마당 중에 5마당만 되고 7마당 유실된 것 중에 다시 우리가 네. 복원은 아니죠. 없어졌으니까. 다시 재창작을 해보자. 네. 창극으로. 네. 그래서 이제 배비장전, 수경낭자전, 병광세전 이런 것들을 창극으로 지금 네. 옮기는 작업. 이 큰 틀을 세 개를 제가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임프라이어 같은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가 와서 수군가를 연출했고, 네. 그래도 요번에 이제 안드레이 서반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연출가가 와서 또 춘향전을 연출합니다. 네. 그래서 제 임기 때 제가 약속드렸던 걸 하나씩 지금 나가고 진행해 가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세계적인 연출가들이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창을 보고 네. 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세계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꼽는 요소가 있나요? 판소리 자체가 네. 너무너무나 훌륭한 음악이고 예술이기 때문에 판소리를 세계에 알리는데 그냥 무형문화재 판소리를 가는 거지만 창극이라는 게 뮤지컬로 네. 또 만들어가면 더 대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임프라이어 같은 그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는 와서 이렇게 좋은 음악을 네. 들려줘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독일 가서 그 수군가를 했는데 완전 기립박수를 네. 받았어요. 우리나라 관객들한테는 재미없다 그랬어요. 왜 해악이 없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눈과 세계인들이 보는 눈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수군가를 우리 연출가에서 우리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세계화 하는데 글로벌 시대에 네. 우리 창극도 한번 갖고 나가자.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코드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네. 우리 소리를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니까 그다음에 안드레 서반도 아임프라이가 했어? 그럼 판소리가 뭐야? 그리고 뭐 로버트 윌슨 같은 사람도 그거 해? 그리고 피터 브룩 같은 사람 그거 해봐. 지금 세계적인 거장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게 창극도 알리고 소리도 알리는 거지. 너무 우리나라의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 것만 갖고 좋다 이러면 네. 판소리나 창극에 대한 앞으로 비전이 없지 않을까. 변화가 좀 있어야지 앞으로 변화가 나갈 있어야 수가 됩니다.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Well, I'm here with Kim Sung-nyo, actress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National Changguk Company of Korea. It's no wonder she's Korea's premier actress, and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Kim Sung-nyo, artistic director of the National Changguk Company, has brought about a renaissance in Changguk. Not 1 year since she took over, the company played to sold-out audiences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Her daring attempts to change Changguk have received much praise. But there has been some criticism about her 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Changguk. In response to the controversy, Kim defined what Changguk means to her. Kim Sung-nyo has 60 years of experience in just about every aspect of the performing arts. She isn't afraid of change or new challenges. 배우 김성녀의 변신은 아직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떠한 또 변신을 기획하고 계시나요, 선생님? 변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이 김성녀로 좀 살면 그게 또 새로운 변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성녀의 개인 삶을 좀
잘 살아보는 게 변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 더 들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모르죠. 네. 그 한 평론가가 이런 말씀하셨었죠. 김성녀는 완성된 모든 연기의 집합체다. 이것이 배우의 원형이자 이상형이다. 이 평론가의 말씀을 마음에 드신다고. 제일 좋아하는 평이에요. 제가. 왜 제일 좋아하실까요? 너무 네. 엄청나잖아요, 그거요. 근데 그렇게 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고맙고 네. 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한테 대한 평가예요. 근데 네. 이제 태초의 연기는 분화되지 않고 춤, 노래, 연기를 다 잘하는 게 배우였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잘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분화되면서 네. 연기자, 성악가, 무용가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최초로 우리나라에 분화되지 않은 모든 걸 다가 진짜 배우가 김성녀다. 네. 그러니까 배우의 전형이자 원형이자 이상형이다. 네.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저는 네.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런 칭찬 못 받을 근데 것 선생님 같아요. 너무 젊으시잖아요. 아직도 앞으로 가실 길이 멋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칭찬을 일찍 받으신 게 아닌가요? 혹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칭찬 40대 때 받았거든요. 와. 근데 지금 20년간 제가 그 힘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의 원형이자 이상형이고 내가 가야 될 방향 그거로 내가 또 나를 네. 다시 이렇게 힘내게 하고 네. 에너지 원이 되는 칭찬 말이에요. 근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달려오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또 여유를 가지시고 어떻게 쉬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사실 뜨개질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뜨개질 책까지 펴내셨고 네. 이제 올해는 이제 2번째 책까지 네, 네. 내시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 예전에 내셨던 책의 부제가 7가지 마음이 담긴 손뜨개였어요. 네. 그래서 고마움, 사랑, 행복, 열정, 상상, 보탬, 그리움. 네. 이 7가지 감정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와닿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중에 열정이 네. 저를 버팀목을 해준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네. 근데 여태까지도 열정으로 살아왔고 네. 열정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7가지가 다 스며들어겠지만 네.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 7가지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열정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여태까지 키워드였어요. 저를 지켜주는 키워드인데 그 뜨개질 책도 사실은 여백을 제가 짠다고 해서 네. 어디 가든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책을 보기에는 침침할 때도 있고 네. 또 집중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내가 여백을 짠다라고 그러면서 하나씩 만들어서 누구한테 선물 주기 시작했어요. 네네. 목도리도 그렇고 스웨터도. 저는 안 해요. 다 남한테 주는데 특히 우리 딸이 제가 짜는 옷을 너무 좋아해서 걔 때문에 이제 짜기 시작해갖고 환갑 되던 해에 네. 환갑 잔치 대신 제가 뜨개질 책과 이렇게 내서 이제 제가 뜨개질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사서 주는 게 훨씬 싸지만 네. 공이 들어가고 비싼 실로 하나씩 짜서 선물하는 것도 열정의 하나고 또 그거는 제가 일부러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백을 짜는 거니까 쉬는 시간에 짜서 듬으로 오는 거죠. 네. 부록처럼 네. 제 삶에. 그래서 그걸 선물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주는 재미? 그렇죠. 네. 선물을 줄 때는 사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행복해지는 네, 거죠. 선생님께서는 그 관객의 사랑을 좀 많이 받으셨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을 주신 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And that was the actress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National Changguk Company of Korea, Kim Song-yeol. You can watch our program once again on our homepage at aeontv.com. Until next time, bye-bye.